자, 안녕하십니까. 자, 원가 회계 이어서 할게요. 피곤한 거 저도 피곤한데. 자, 교재 514쪽에 챕터 03번에 보면 원가 배분 갈 곳 없잖아요. 하나하나씩이라도 해야지 뭐. 한꺼번에 이만큼 양을 주면 먹지도 못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자, 원가의 배분인데, 자, 뭐야 이거. 합격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커튼 치고 뭐가 나오느냐면 제조간접원가 배부, 이게 제조간접원가 배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올해도 나왔는데, 자,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가 직접, 편하게 들으세요. 직접 재료 원가가 있겠고, 그 다음 뭐 있죠? 직접 노무 원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 얘만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재료비는 이건 원가 추적이 되죠. 얘도 원가가 추적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공장에서 12월 30일이면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쇼트가 돼요. 인건비도 12월 30일이면 인건비 얼마, 원가가 추적이 돼요. 이해가요? 원가를 식별할 수 있다고요. 12월 30일에 제품의 원가를, 빵의 원가를 알아야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 가격 결정해서 마케팅을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조간접 원가예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금액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얘는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2월 달에 사용한 전기세는 언제 나오죠? 12월 달에 사용한 전기세는 언제 나와요? 1월 말에 청구돼서 나와요. 그러면 원가가 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빵의 원가를 얘네들은 바로 쇼트가 돼요. 문제가 없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수도세는 12월 달에 사용한 거를 언제 나와요? 1월 달에 청구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빵의 원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배부하겠다. 실제 배부는 뭐죠? 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올 것인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12월 달에 사용한 전기세 1월 달에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1월 달까지 기다려야, 그죠? 원가가 지켜야 되잖아요. 실제 배부가 있고. 그래서 실무에서 실제 배부하는 경우는 없어요. 속 터지는 방법이에요. 제조간접비가 얼마다라고 1월 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배부죠. 속 터지는 방법이에요. 얘가. 제품비 10월 달에 사용한 거 1월 달에 돼야 집계가 되잖아요. 이러한 실제 배부가 있고, 실제 배부하지 않고 무슨 배부가 있을까요? 예정 배부. 그러니까 원가를 조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무슨 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12월 말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예정 배부하고, 그죠? 12월 달에 얼마 예측치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무슨 배부하지 않고, 실제 배부하지 않고 무슨 배부하고, 얼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정 배부하고 1월 달에 실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차이만큼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를 조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무슨 배부하겠다? 예상값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예정 배부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배부는 제조간접비가, 그죠? 다 끝나고, 그죠? 실제 발생을 가지고 배부하겠다.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을 가지고 배부하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 배부고, 아니야. 그럼 원가가 집계가 돼요, 안 돼요? 12월 달에. 수도세 1월 달에 공시가 나오니까 원가가 집계되니 1월 달에 집계되니까 원가를 조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무슨 배부하겠다? 예정 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측치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12월 말에 제조간접비를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죠?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죠?
예상값을 가지고 먼저 배부를 해요. 그리고 1월 달에 전기 고지서를 받아보면 그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 차이만큼만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게요. 자, 뭐 실제 배부는 할 거 없어요. 실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원가를 제품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건 뭐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실제 배부하지 않고.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무슨 배부예요? 예정 배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정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예측치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뭐 쓰겠다고요? 제조간접비를 예측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에서 작업했을 때 기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을 정상 원가 계산. 올해 나왔죠? 정상 이런 키워드가 붙으면 뭐라고요? 제조간접비를 예측치를 갖다 먼저 배부하겠다. 예상값을 가지고 먼저 배부하겠다. 예측치를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 배부하지 않고 얼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정 배부하겠다. 12월 말에. 원가를 조속히 알아야 빵의 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의 원가를 알아야 판매 가격을 결정한 뒤에 마케팅을 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왔죠.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뭘 기준으로? 12월 30일이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 들어간 쇼트가 돼요. 인건비 할 수 있다고요. 실제 배부하고 뭐는 뭐를 예정 배부율을 사용 기준으로 제품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1월 1일 날 그죠? 이때 원가를 조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제조인비를 예정 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예정 배부율을 잡아요.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제조간접비가 10만 원 들어갈 것 같아라고 예정할 수 있겠죠. 작년에 들어간 제조비가 작년에 수도요금 나왔죠. 여러분 작년에 수도요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올해도 제조간접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쓰겠죠. 그랬더니 예정 제조간접비가 1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예정 제조간접비가 10만 원 들어갈 것 같아라고 예측치를 예산을 뽑아본 거예요.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제조간접비가 10만 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값을 뽑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정 제조인비예요. 그랬더니 예정 작업 시간은 100시간이다라고 한 거죠. 몇 시간? 1000시간이라고 할게요. 1000시간. 100시간이라고 할게요. 예정 작업 시간은 100시간.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를 예산을 뽑아봤더니 얼마? 10만 원. 얼마 들어갈 것 같다고요? 10만 원. 예정 작업 시간은 100시간. 조업도가 뭐죠? 작업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산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 조업도는 몇 시간? 100시간. 그러면 시간당 얼마 꼴이라는 얘기죠? 1,000원 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미리 뽑아봐요.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예정 제조인비는 얼마? 10만 원. 예정 작업 시간은 100시간. 그러면 시간당 얼마 꼴이래요? 제조간접비가 시간당 1,000원 꼴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계산하냐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요. 외워야 돼요. 예정 배부율은 무슨 간접비를? 예정 제조간접 원가를 뭘로 나눈다? 예정 조업도. 작업 시간. 예정 조업도는 여기서 조업도는 작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조업도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 꼴이다? 1,000원 꼴이다. 이해가요?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공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작업했는지 공장에서 작업하면 알겠죠? 그러면 실제 작업 시간이 보세요. 실제 작업 시간이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100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공장을 가동해 봤더니 실제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00시간이라고 할게요. 몇 시간? 120시간. 120시간. 됐나요? 다시
예정 재정인비를 뭘로 나눈다? 외워야 돼. 외워. 예정인비를 뭘로 나눈다? 예정 조업도. 그랬더니 예정 배부율은 얼마? 1,000원이 나왔잖아요.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시간당 1,000원꼴이래요. 그러면 공장은 작업시간 어떻게 알아요? 공장에서 가공하면 알겠죠. 그랬더니 12월 30일 날 가봤더니 실제 작업시간이 120시간이에요. 그러면 12월 달에 재정인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예요? 곱해봐요. 1000시간 곱하기 120시간이면 12만 원 배부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재정인비 12만 원 배부 끝난 거예요. 배부 끝. 그러니까 12만 원 가지고 먼저 배부한 거예요. 됐어요? 이게 무슨 배부라고요? 예정 배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정 배부액은 무슨 배부율에다가 요 계산한 예정 재정인비를 예정 조업도로 나눈 예정 배부율에다가 뭘 곱한다? 실제 작업 시간을 곱하면 예정 배부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재정인비 12월 말에 재정인비 12만 원 배부 끝난 거예요. 그럼 얼마 지금 예정 배부한 거예요? 12만 원. 배부 끝났다고요. 12월 말에. 이해가요? 다시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뭐 대답이 없으니까 아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정 배부 얼마인데? 예정 작업 시간. 시간당 얼마? 1,000원. 시간당 1,000원꼴이라고. 그러면 공장에서 가공해 보면 알겠죠. 작업 시간은. 그러면 12월 말에 가동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실제 작업 시간이 몇 시간 했다고? 시간당 1,000원꼴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말에 실제 작업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120시간이에요. 그러면 12월 말에 재정인비 얼마 배부 끝났어요? 12만 원 배부 끝난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가보니까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1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얼마 발생했다고요? 10만 원 발생했다고요. 그럼 나는 12월 말에 얼마 배부 끝났는데? 12만 원. 실제로 들어간 재정비가 얼마예요? 1월 달에 원가를 다 1월 달에 다 사용하고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재정비가 10만 원 발생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값보다 많이 배부된 거죠? 나는 얼마 배부 끝났는데? 12월 말에 재정인비 12만 원 배부 끝났는데 12만 원 끝났는데 1월 달에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0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실제값보다 예정이 더 크죠? 그럼 나는 얼마만큼? 2만 원만큼이 뭐가 된 거예요? 과대배부예요? 과소배부예요? 과대배부한 거죠. 아니 얼마 배부 끝났는데 12월 말에 1월 달에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원보다 실제값이 실제값보다 많이 배부된 거 아니에요? 그럼 2만 원만큼 뭐가 됐다? 과대배부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실제보다 뭐가 크면 무슨 배부다? 과대배부. 실제값보다 많이 배부됐잖아요. 12월 달에 얼마 배부했는데? 12만 원. 1월 달에 얼마나 왔어요? 그러면 10만 원보다 2만 원만큼을 많이 배부됐으니까 과대배부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반대로 12만 원 배부했는데 실제값을 받아보니까 1월 달에 전기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3만 원 나왔대요. 어메. 얼마 배부 끝났지? 근데 1월 달에 고지서 얼마 받아봤어? 그러면 실제값보다 만 원만큼 과대배부야 과소배부야? 과소배부한 거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12만 원 보고 기말에 배부 끝났는데 1월 달에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3만 원 나왔으니까 실제값보다 적게 배부했잖아. 아니 13만 원 나왔는데 나는 12월 달에 12만 원 배부했으니까 만 원만큼이 뭐예요? 과소배부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가 크면 무슨 배부? 과소배부. 외워야 돼요. 실제가 예정이 크면 과대. 실제가 더 크면 과소 이렇게. 됐어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다 하고 합시다. 그러면 자, 배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배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해보세요. 이 예정과 실제 차이죠. 얘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방법,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매출원가 가감법이에요. 뭐라고요?
매출원가 가감법.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어디에 조정하겠다고요? 매출원가.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과대냐 과소냐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제조관리 비율을 무슨 배부해가지고 무슨 배부했어? 예정 배부해서 마지막 종착역인 매출원가 계산됐겠죠? 매출원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우리 제공풍계정에서 여기 제조비 무슨 배부하고 예정 배부해서 여기 제공품 끝났고 완성된 건 제품으로 갔죠? 제품은 일로 가겠죠? 판매된 건 어디로 갔어요?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가 독박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제조비를 무슨 배부해서 예정 배부해서 뭐가 계산됐어요? 매출원가 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방법은 매출원가가 독박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원가를 과대 배부됐어요. 얘가 과대 배부됐다고. 그러면 매출원가도 뭐가 됐을까? 과대 배부됐겠지. 원가를 많이 배부됐으니까 매출원가도 과대 배부됐겠지. 그러면 과대 배부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에서 까면 되잖아. 매출원가에서 뭐 한다? 차감. 과대 배부되면 뭐 한다? 매출원가에서 깐다. 외워. 과대 배부되면 매출원가에서 깐다. 원가가 과수 배부되면 반대로 매출원가에 가산 이렇게. 과대 배부는 어떻게 된다? 과대 배부되면 매출원가에서 깐다. 원가가 과대 배부됐으면 원가를 많이 배부했잖아. 그럼 매출원가에서 깐다. 과소 배부됐으면 매출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라고 하는 거. 됐어요? 이게 매출원가 조정법. 이게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간단하게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겠다. 과대 배부되면 매출원가에서 깐다. 과소 배부도 매출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면서 합시다. 안 되겠어. 졸려서 안 되겠어. 자, 그러면 교재 볼게요. 자, 516쪽에 나와 있고요. 그건 이따 하겠고. 자, 뒤로 가보세요. 어디 있느냐? 보세요. 526쪽. 526쪽에 4번, 6번, 7번 풀어볼게요. 4번, 6번, 7번 순서대로. 자, 4번 먼저 볼게요. 자, 12회 때 기출문제. 봤나요? 연간 예산은 얼마? 뽑아봤더니 100만 원. 연간 작업시간은? 빨리 나눠요. 그럼 예정 배부이 나오겠지. 아까 그랬잖아요. 예정 제조간접비를 이거. 제일 먼저 예정 배부를 미리 기준가를 잡아보겠다. 예정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조업도로 나눠요. 그러면 예산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나누기. 여기 하면 돼. 100만 원 나누기 예산을 뽑아봤더니 100만 원. 그 다음에 예산 작업시간을 뽑아봤더니 5만 시간. 그러면 시간당 얼마? 20원 나오겠죠? 이게 예정 배부율이잖아. 외워. 예정 배부율. 됐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12월 말이면 실제 작업시간 나오겠지? 12월 말이면 공장을 가동해보면 실제 작업시간이 나오겠지. 몇 시간 작업했대요, 실제 작업시간? 6만 시간. 문제 4번 하는 거요. 6만 시간. 됐어요? 그러면 예정은 얼마? 그렇지. 예정은 120만 원 배부 끝난 거야. 12월 말에. 원가 지키게 됐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 발생했대? 90. 실제는 90이지. 맞아요? 그러면 실제 값보다 30만 원만큼이 뭐가 된 거야? 그렇죠?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된 거지. 아니 실제는 90만 원 나왔는데 12월 달에 나는 12만 원 배부했잖아. 120만 원. 그럼 나는 30만 원만큼 원가가 과대 배부됐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6번 볼게요. 한국은
정상 원가 계산. 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측치를 쓰겠다. 제조관리비를 예정 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은 노무 시간이다. 예산을 뽑아봤더니 10,000원. 예산 작업 시간은 100시간 나눠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 꼴이 나오겠죠. 요거 이렇게. 그럼 예정이 얼마죠? 100시간. 아니, 예정 작업 시간은 100시간. 그러면 시간당 얼마? 100원. 100시간이 아니라 100원. 시간당 100원 꼴이라니까, 제조관리비가. 이렇게 하나의 예산을 뽑아본 거야. 100시간 나눴더니 100원. 맞아요? 100원. 예정 배부율은 100원. 시간당 100원이야. 그런데 실제 작업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실제 작업 시간은 90시간. 맞아? 오케이. 그럼 예정은 얼마예요? 9,000원이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힌트가 뭐냐면 과소배부가 얼마야? 그리고 물어본 게 뭐죠?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얼마인가? 이게 얼마냐? 이럴 달에 정기고시험이 얼마나 나왔냐? 그런데 힌트가 얼마나 왔냐면 1,000원만큼이 과대예요, 과소예요? 1,000원 과소 배부됐대요. 그러면 실제 값보다 1,000원을 적게 배부한 거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실제가 더 커야지. 10,000원만큼, 1,000원만큼. 그럼 얼마겠어? 10,000원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힌트가 1,000원 과소 배부를 주어지고 실제 발생액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실제가 10,000원이고 예정이 9,000원이니까 실제 값보다 1,000원만큼 과소 배부됐지. 그래서 과소 배부가 1,000원일 때 실제 발생액은 얼마고 물어본 거예요. 10,000원. 됐어요? 그럼 프린트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지난주 거. 해봐요, 그러면. 똑같잖아, 13회 때. 자, 실제로 발생한 제조관리본가는 얼마? 똑같이 하면 되죠, 뭐. 요거 얼마? 똑같잖아요, 물어본 게. 그러면 예정 배부를 잡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 작업 시간 곱하면 예정 배부 끝. 그죠? 그리고 과소가 나오겠고, 아니, 힌트가 주어졌고, 실제로 발생한 건 얼마냐? 그러면 나눠보세요. 예산 얼마? 30만 원. 예산 작업도 10만 시간. 맞아요? 시간당 3원. 시간당 3원 꼴이야. 맞아요? 이렇게 하나 기준을 미리 예산값을 가지고 미리 기준을 잡아놓겠다. 3원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은 12만 시간. 맞아요? 그랬던 예정 얼마? 36만 원. 그런데 힌트가 얼마? 35,000원이 뭐예요? 과대죠? 그러면 실제 값보다 많이 배부된 거잖아. 그러면 실제가 예정이 더 커야지. 맞아요? 실제 값보다 35,000원을 과대 배부했대. 그럼 얘기는 적어야 되겠지. 얼마? 32만 5,000원.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되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냐고요? 그 다음. 자, 그 밑에 7번 보세요. 이제 프린트 끝났고. 7번. 7번. 20회 거. 뭘 물어봐요, 여기? 여기 봐봐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 여기. 봐요. 공식이 팍 나오면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게 실제 작업 시간이죠? 이거. 요거.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작업 시간을 곱했더니 예정이 나온 거잖아.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이제 얘를 찾아내는 거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갖다 박아봐. 힌트가 나왔잖아. 예정 제비 얼마? 64만 원. 나누기. 예정 작업 시간 2만. 그럼 예정 배부율 32. 맞죠? 여기다 실제 작업 시간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찾아와야지. 요거. 그러면 보세요. 여기 봐.
예정도 모르죠? 아, 얘 곱하기 이거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이거 곱하기 예정 배분에다가 실제 작업시간 때 예정 배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힌트가 나왔을 거 아니야. 실제가 얼마 나왔어? 실제가 70, 얘가 70이네. 힌트가 또 뭐 나왔어요? 18만 원이 뭐예요? 과대잖아요. 18만 원이 과대. 그러면 예정이 커야 되겠죠? 88. 얘가 18이니까 얘가 70이니까 18만 원만큼 과대 배분됐으니까 얘는 얼마? 88. 맞죠? 88. 그러면 얘가 88만이란 얘기죠? 이거잖아.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작업시간 곱했더니 88만 원 예정 배부된 거잖아. 그럼 88만 원 나누기 몇 시간? 32원. 그러면 실제 작업시간 나오겠지. 얼마? 27,500시간 되겠죠. 됐어요? 27,500시간.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됐어요? 공식만 좀 외워. 원가에게는 다 봐요. 작년에 원가에게 다 찍었을 거예요, 아마 시험 보신 분들. 풀 시간도 없었겠지만 풀 시간 있어도 모르지 뭘 물어보는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먹어야지. 다시 여기 봐. 애와 공식 요거만 외우면 되잖아. 요 판때기.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 이것도 3, 4월 가서도 못 풀면 바보 되는 거지. 봐봐. 뭐라고 이게? 예정 제조 간접비를 예정 좁도. 그럼 뭐가 나와? 시간. 아, 이게 뭐냐고. 뭐가 시간이야, 시간은. 예정 배부율. 실제 작업 시간. 그럼 무슨 배부? 예정 배부. 자, 실제가 얼마? 70. 그럼 70보다 18만 원이 과대 배부된 거죠? 과대 18만 원. 되셨어? 이렇게 이건 알고 가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 작업 시간 물어본 거잖아. 요거. 우리 아까 20회 거. 됐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앞에 있어요. 자, 어디 있느냐? 517쪽. 517쪽에 가보시면 보세요. 자, 이거 아까 이거 예정이 크면 뭐라고요? 과대. 실제가 크면 과소.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자, 과대 배부되면 어떻게 된다? 매출원가에서 깐다. 과소 배부되면 매출원가에 가산. 그 문제가 자 517쪽이에요. 자, 보세요. 한국은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비를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고 있다. 517쪽. 자, 정상 기계가동시간은 10,000시간, 예산은 33만 원. 나누어 읽어가면서 빨리 나누어 읽어가면서 예산은 33만 원. 맞아요? 예산은 33만 원. 예정 작업 시간은 10,000시간. 그러면 시간당 33원 곱하기 예정 배부율 33원에다가 실제 작업 시간 11,000시간. 그러면 예정은 얼마? 36만 3천원 예정 배부 끝. 근데 실제가 얼마 나왔다? 36만 원. 맞죠? 그러면 차이가 3,000원만큼 뭐가 됐어? 과대 배부된 거지? 오케이. 끝.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과대 배부되면 매출원가에서 깐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조정 전에 네 번째 줄 나왔잖아요. 조정 전에 매출원가가 얼마다? 522만 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36만 3천 원 배부함으로써 매출원가가 522만 원이 배부 끝났대. 그러면 3천 원만큼 과대 배부됐잖아요. 과대 배부됐으면 매출원가에서 뭐 한다? 깐다. 그러면 522만 원에서
3,000원만큼 과대배부 됐지? 그러면 3,000원만큼 빼면 돼요. 그럼 얼마? 521만 7천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과소배부되면 더한다. 됐어요? 이게 재정원입비 예정배부예요. 무슨 배부? 예정배부.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518쪽에 보시면 부문별 원가 계산 나오나요? 위에 거는 나중에 하고. 자, 부문별 원가 계산 나오겠죠. 왜? 아니 그냥 여기 봐봐. 그 위에 거 하고 그냥 괜히 찝찝한데 위에 거 하고 쉽다 합시다. 자, 이제 그 중요기출 문제 나오나요? 518쪽에? 예? 지금 누가 또 아까 지금 누가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었죠? 그냥 가장 심플하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누가 독박을 쓰겠다.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중요기출 문제 위에 보시면 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야 그렇게 하니까 너무 무식하잖아. 비례적으로 나누자. 여기 봐봐. 뭐라고요? 비례적으로 나누자. 그래서 비례배분법이에요. 사이좋게 비례적으로 나누자. 아까 누가 독박 썼어? 매출원가가 독박 썼잖아요. 야 너무 무식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자. 비례적으로 나누자 라고 하는 게 비례배분법이에요. 어떻게 나누자고요? 비례적으로 나누자. 이게 뭐다? 비례배분법. 그럼 누가 나눠 가지냐면 여기 볼게요. 자, 세놈이 나눠 가져요. 세놈이 나눠 갔는데 보세요. 누가 나눠 갔냐면 이렇게 되겠지. 잘 봐야 돼. 우리 제공품 계정 그려보면 이거 기억나시죠? 무슨 품? 지난주에 배운 거. 제공품 기억나시죠? 여기가 이거 기억나나?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여기가 직접 재료비. 맞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배부 끝났잖아. 그리고 요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무슨 배부한 거야? 예정 배부했을 거 아니야. 얼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12월 말에 예정 배부 끝났다고. 그럼 얘가 잘 봐야 돼. 어디에 뿌려졌을까? 아니 어디 갔을까? 완성된 놈은 제품으로 가겠지. 이해가? 이 제조비가 발생했는데 완성된 놈은 어디로 갔을까? 제품으로 갔을 거고. 미완성된 놈은 기말 제공품에 뿌려졌겠지. 예를 들어서 제조비가 12만 원 배부 끝났다고. 그럼 얘가 어디 뿌려졌어? 완성된 놈은? 미완성된 놈은? 그렇지.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 뿌려졌겠지. 한 놈.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운명도 두 가지지. 제품의 운명은 팔았거나 남았거나. 팔린 놈은 어디로 갈까? 매출원가. 그렇지. 팔린 놈은 어디로 갔다고? 안 팔린 놈은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겠지. 이해가? 다시 봐봐. 얘가 여기 봐봐. 얘를 어디 뿌려줬냐면 봐봐. 우리 제공품 계정에 세 군데 뿌렸어. 봐봐. 완성된 놈은 제품으로 왔을 거고 만들다 만 놈은 기말 제공품에 갔겠지. 어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이 완성된 놈 중에서도 팔린 놈은 어디로 갔어? 매출원가로 갔겠지. 매출원가. 얘가 안 팔린 놈은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겠지. 그래서 몇 군데 나눠주자. 세 군데, 세 개로 나눠줘. 뭐?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 기말 제품에 뿌려진 거야. 그게 나왔잖아요. 거기 봐봐. 22회 때. 볼까요? 정상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부된 전유원가 배부를 비례배분법 나왔잖아.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 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모두 옳은 곳은 그죠? 그럼 뭐 아까
기말 제공품 만들다 만 놈. 만든 놈은 제품이잖아. 제품 중에서 팔린 놈은 매출원가, 안 팔린 놈은 그렇지. 이게 비례배분법이야. 야, 사이좋게 나눠 가지자. 나눠 가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례배분법이야. 됐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 뿌려졌냐면 여기 뿌려졌고, 다시 여기가 완성된 놈은 제품으로 갔을 거고, 만들다가 만 놈은 기말정품에 갔겠지. 요거 한 놈. 그리고 이 제품의 운명은 팔린 놈은 매출원가로 갔을 거고, 안 팔린 놈은. 그러니까 제조비 뒤에 나오는 거. 요 기말제공품, 팔린 놈은 매출원가, 안 팔린 놈은 기말제품. 이렇게 세 군데 뿌려주는 게 비례배분법 이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 외웠으면 한 문제 맞췄었는데 이걸 안 외웠으니까 이제 못 맞춘 거지. 되셨어요? 자, 졸리니까 쉬었다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밑에 부분별 나왔나요? 요거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쉬었다가 하고요.